마지막 파일이에요. 3차 고사 시험의 마지막 파일은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소리를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소리를 듣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진동이기 때문에 이 진동은 또 파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사람들이 좀 더 소리를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먼저 지분기부터 살펴볼게요. 지분기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잘 안 들리면 이렇게 먼저 뭐라고 라고 더 하죠. 멀린 사람은 더 잘 들으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귀를 더 가까이 대죠. 귀를 가까이 대면 이 귀의 모습이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귓바퀴라고 하고요. 이유는 파동이 오는 것을 귓구멍 속으로 더 잘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파동이 손바닥에 반사가 되어서 귓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지분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 286페이지 지분기 그림이 사진이랑 같이 있는데 오목거울과 비슷한 형태죠. 근데 거울이 아니라 그냥 벽이에요. 벽이지만 파동은 빛과 똑같은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거울에서 초점에 모였다면 파동은 소리니까 종파죠. 종파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이곳에서 반사되어서 모이고 똑같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반사되어서 모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작은 소리더라도 여기 모이게 있죠. 모이면 사람들의 귀에 더 크게 들려요. 실제로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상에서 비행기 소리가 멀리서 소리를 먼저 듣고 비행기가 오는지 알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비행기는 소리보다 빠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동과 똑같기 때문에 오목거울과 비슷한 원리로 소리를 모았다는 게 바로 지분기죠. 우산으로도 실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되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파일에서 지분기 말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소리의 크기예요. 지난번 파일에서 소리의 크기에 관련된 건 진폭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소리의 크기는 진폭과 관련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 거를 데시벨이라고 해요. 데시벨이라고 읽을 때는 데시벨이라고 했고 쓸 때는 소문자 써야 되고요. B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 데시벨은 0부터 있는데 0데시벨이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10배 더 소리가 크면 우리는 10데시벨이라고 하고 10데시벨보다 10배 더 크면 20데시벨이라고 해요. 숫자 써볼게요. 10데시벨보다 10배 큰 소리는 20데시벨이래요. 그러면 20데시벨보다 10배 큰 소리는 바로 30데시벨이에요. 이제 감각이 왔죠. 40데시벨은 30보다 10배 더 크겠죠. 그런데 관계를 따져볼 거예요. 여기서만 따져보고 이렇게 10데시벨보다 20데시벨로 가면 10배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10데시벨이 30데시벨로 됐다는 소리는 몇 배 더 커졌을까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충분히 여러분 헷갈리게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20배 커져요. 왜냐면 10배거든요. 하지만 아니에요. 100배 커졌어요. 10배란 소리는 사이에 곱하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0배와 10배를 곱하면 100배죠. 그래서 데시벨로 계산할 때 10데시벨과 30데시벨은 몇 배서의 소리의 차이가 나냐 하면 100배를 골라야 해요. 만약에 지금 이게 20 차이거든요. 20 차이. 30 차이가 나면 1000배 차이가 날 거예요.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이에요. 10 차이, 20 차이, 30 차이예요. 그러면 이 진폭으로 소리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대충 봐도 진폭이 10배 더 크다. 진폭이 10배 더 크다. 진폭이 100배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이 데시벨로 소리의 크기를 단위로 정했고요. 이런 소리가 데시벨로 막 측정을 했는데 사람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로 생길 수가 있죠.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를 소음이라고 해요. 교과서 189페이지 보면 데시벨별로 소음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데시벨이 소음과 소리를 측정하기 위해서인데 주로 데시벨 어디에 쓰냐면 소음을 측정할 때 쓰죠. 여러분들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신나게 떠들 때 대충 약 80에서 90데시벨이에요. 진짜 큰 소리예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70데시벨이거든요. 여러분들 소리 되게 커요. 그리고 저특이나 제특이 혹은 헬리콥터 영화 같은 데서 다 귀 막고 있죠. 그 소리는 우리 이 표를 보면 100데시벨이 넘죠. 엄청나게 큰 소리이기 때문에 귀를 보호하려고 귀마개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소음은 듣기 싫은 소리라고 했어요. 사람이 듣기 싫으면 피하거나 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음 대책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의 대책은 세 가지로 나눠요. 소음 대책 첫 번째가 소리의 발생을 줄이는 거예요. 즉 진폭을 줄이면 되겠죠. 진폭을 줄이거나 소리를 아예 안 내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전달을 차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차, 길가 옆에 있는 방음벽이에요. 차들이 다니는 도로 사이에 여기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면 차 소리에 아파트 사람들이 싫겠죠. 그래서 여기 방음벽 세워놓으면 소리가 나는 것이 다 이제 공중이나 딴 데로 반사돼서 가니까 여기가 조용하겠죠. 그래서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쉬워요. 듣는 사람이 안 들으면 돼요. 듣는 사람이 안 듣는 게 바로 소음을 이제 적게 듣는 거예요. 잘 보면 모두 다 소리의 특징과 관련이 있죠. 진폭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파동의 특징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방법이고요. 역시 맨 마지막에 들을 때 진폭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상식 수준이지만 이 상식을 과학이랑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단어는 파동이고 파동은 사실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면 파동을 다르게 더 배워요.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파동을 알아보게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기본 사항이 되는 거니까 이번 단원 시험 공부하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시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와 우주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거는 마지막 4차 고사니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